안녕하세요, 도라이빙구TV의 돌빙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랙스와 함께하며 느꼈던 장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차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틀린 점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트랙스의 장점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가장 SUV답게 생겼다, 멋지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빼고 구조적으로 트랙스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높은 차고입니다. 외관 리뷰편에서 다른 SUV 차종들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트랙스는 차고가 유독 높습니다. 그래서 차에 탑승했을 때 천장 또한 높아서 머리 위 공간에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소형 SUV가 실내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머리 위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생겨서 좋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 내려다보듯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운전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 위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차박할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트랙스보다 큰 W급 차량들도 차박할 때 좌식 생활이 어려운데 트랙스는 좌식 생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트랙스는 동급 소형 SUV들 중에서 전장이 가장 길어가지고 소폭이지만 2열 공간이 여유가 있고 차박할 때도 조금의 길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차박 공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폭입니다. 트랙스는 이 차의 폭이 좁은데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운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높은 차고로 얻은 넓은 시야와 더불어서 좁은 길을 빠져나가기가 쉽고 주차하기도 편합니다.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차폭감 잡는 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께 운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트랙스의 두 번째 장점은 주행 능력입니다. 트랙스가 자동차로서 기본기가 탄탄하다 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소카 등 카 쉐어링 어플 이용하면은 트랙스 빌려볼 수 있더라고요. 주행 능력 중에 제가 가장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핸들링입니다. 이 핸들이 조향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돌려주는 대로 제가 원하는 만큼 쫀득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하체가 단단해서 쏠림이 적기 때문에 도로를 물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안정적으로 커브길을 돌아나가 줍니다. 고속에서 커브길을 만나도 탄탄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빠져나가 주기 때문에 안정감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주행 안정감입니다. 단단한 하체 세팅과 묵직한 차체가 안정감을 주고 또 스티어링 휠이 가볍지 않고 묵직해서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달려보면은 이래서 안정감이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고속에서의 안정감인데요. 이상하게 트랙스는 빠르게 달리고 있어도 빠르게 달리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도 묵직한 조향감하고 차체 덕분에 차의 흔들림이 적고 또 정확한 측정값 기준은 아니긴 한데 지금까지 경험해본 차들에 비해서 풍절음이 좀 덜한 편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도 100km 정도로 달리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속도계를 잘 보고 과속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변속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쉐보레 변속기는 젠장 미션, 보령 미션이라고 불리면서 기능과 내구성에 대해서 평가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16년식 이후에 장착된 변속기는 앞선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개선한 모양입니다. 저도 선입견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주행기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변속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었고 또 실제로 가끔 변속기가 명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큰 변속 충격이 오거나 하는 황당한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트랙스와 제가 서로 적응한 것인지 이제 가끔 생기던 이런 문제들도 거의 사라졌고 지금 와서 다시 말해보자면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속 충격도 적고 엔진과의 궁합이 좋아서 적절하게 단수를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오르막길 등 상황에 따라서 빠른 킥다운을 해준다거나 여유있게 변속을 해주는 등으로 알맞게 타이밍을 잡아주니까 만족감이 되게 큽니다. 트랭이가 4만 km 정도 달렸을 때 이런 변속 충격 경험하고 약간 걱정 때문에 미션 오일을 좀 조기 교체를 해야 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56,000km 정도 탔는데 트랭의 건강을 위해서 곧 교체해 줄 예정이긴 하지만 그런 변속 충격 경험이나 문제 때문에 미션 오일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주행 능력에 있어서 마지막 장점은 가속 성능과 제동력입니다. 구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발부터 40km 정도까지의 초반 가속 성능은 솔직히 경쾌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단점이 아니고 세팅상의 특징일 뿐이지만 어쨌든 단점편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0km 이후의 가속 성능은 출력의 부족함이 느껴지지가 않고 고배기량 차량만큼의 여유가 있진 않아도 재가속을 해야 될 때나 아니면은 앞지르기 필요한 상황 또는 빨리 달리고자 할 때 충분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해보면은 잘 안 듣는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페달의 담력이 초반에 있지 않은 쉐보레 차의 특성 때문이고 바른 만큼 충분한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문 리뷰 채널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제동 성능 자체는 훌륭한 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일단 카더라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대우차 시절부터 사고가 났을 때 많이 다치지 않았다, 차도 많이 파손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고를 경험한 적은 없긴 한데 주행 시에 느껴지는 그런 차체 강성 때문에 쉐보레 차가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여전히 이런 증언들이 많아가지고 쉐보레가 안전하긴 하다라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것 같은데 진짜 그런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제가 객관적인 근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2013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93.5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년이 지났고 페이스리프트도 되었지만 동일한 바디와 안전 사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급의 다른 SUV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트랙스가 얻은 점수가 1.6점에서 6.9점까지 높은 걸로 보였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옵션은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고장력 강판의 비율이 높은 통합형 바디 프레임에 용접으로 이어붙인 것이 아닌 통짜도 등으로 좀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제성입니다. 일단 먼저 차값. 최근에 베뉴하고 셀토스가 추가되면서 소형 SUV에 대한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가격 견적을 막상 내보면은 생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트랙스도 출시 이후로 높은 가격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견적을 내보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기본 가격 자체가 많이 인하가 되기도 했고 가장 높은 프리미어 등급에다가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되는 세이프티 1 이 정도만 추가를 하면은 공식 할인 받고 비공식 할인까지 받으면은 2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트랙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옵션이 빈약하긴 하지만 풀옵션 추가를 해도 2,300만원 정도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고로 구입하려고 하면은 사실 더 좋은게 오너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감가가 커서 중고차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동급 차종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고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결함이나 고장 등에 대한 걱정들이 들게 되는데 어떤 차나 결함이나 고질병에 대한 이슈가 있고 트랙스도 냉각수 누수라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은 비교적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전에 잘 걸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잔고장들은 많이 없는 편이라 가지고 중고차 구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랙스와 함께하게 되었다면은 유지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이긴 하지만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차를 쓰지 않아도 그냥 갖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이 1.4 이하이기 때문에 25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연비는 사실 무난한 수준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전 차들에 비해서 좀 좋게 나와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랙스를 타고 다니면서 틈틈이 실연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시내 주행은 11에서 12km 정도, 고속은 16에서 17km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자잘한 부분들이라 가지고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버튼들의 조작감이 좋아가지고 이게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점. 다음으로는 제가 차박을 다녀보니까 단열이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좀 덜하고 더위도 되게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V 인버터가 있어가지고 주로 충전 용도로 쓰긴 하지만 활용도가 좋다는 점. 동급에서 가장 저렴한 수동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 주유구가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다릴 일이 잘 없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더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점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